지난해 초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판사를 석궁으로 보복해 파문을 일으켰던 이른바 석궁 테러 사건 기억하시죠? 사건의 피의자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며칠 전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사건의 정황과 또 근거와 관련해서 적지 않은 의혹이 남겨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석궁 테러 사건에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수감된 곳입니다. 그는 지난 14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전 교수 측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변호인의 요청을 모두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입법에서 판결을 내릴 텐데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누누이 법에 호소하고 요구를 했지만 그것이 법원이 묵살됐단 말이죠. 김 전 교수 측이 제기하는 첫 번째 의혹은 바로 와이셔츠만 피가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부에 화살을 맞았다는 피해자는 사건 당일 양복, 붓기, 와이셔츠, 네이, 런닝 순으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모든 옷에서 혈흔이 발견됐지만 중간에 입은 와이셔츠만 혈흔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의심이 가는 게 좀 의아한 게 왜 올라가서 한 20, 30분 동안 옷을 갈아입고 내려왔는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건 잘 모르죠. 박 판사는 범행 직후엔 와이셔츠가 피로 물들어 있었지만 증거물을 제출할 땐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판사의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나중에 혈흔이 사라졌다고 해서 화살을 맞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옷들에 묻은 혈흔은 박 판사의 것일까? 김 전 교수 측은 박 판사 혈액과의 대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 판사의 혈흔을 채취를 해서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 그걸 감정을 의뢰하면은 그게 어떤 진실을 밝히는데 가장 첫 번째 길이 아니겠느냐 했는데도 그 재판부에서는 뭐 특별한 이유 없이 기각을 한 거죠. 두 번째 의혹은 범행에 사용된 화살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원통 두 개. 거꾸로 나간 거지. 하지만 증거물로 제출된 화살 중 부러진 화살은 없었습니다. 박홍우 판사가 그날 맞았다고 주장하는, 뽑았다고 주장하는 그 화살은 경찰에서 검찰에 제출한 그 증거물에는 그게 없는 거고 멀쩡한 화살로 어찌된 명물인지 바꿔치기가 된 거죠. 하지만 재판부는 화살이 사라졌다고 해서 증거 조작을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람이 이제 다치고 뭐 피도 나고 이렇게 다 있는데 총도 있고 그리고 뭐 그 총알은 아니지만 이제 나머지 총알들도 있고 그럼 그 사람 무죄인가? 그건 이제 뭐 판단해 볼 문제죠. 네. 지난 10일 있었던 항소심 5차 공판, 경찰 측에서 의외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송파경찰서 김모 경장은 박 판사의 상처가 실험 결과상으로는 나올 수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의 실험 결과 화살이 완전 장전된 경우 상처의 깊이는 10cm 내외, 2cm인 박 판사의 상처와는 차이가 큽니다. 불완전 장전 경우도 마찬가지. 완전히 장전되지 않으면 화살의 위력이 현저히 떨어져 양복과 같은 조밀한 옷을 뚫을 수 없다고 경찰은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도에 따라 가능할 수도 아닐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박홍우 판사의 상처가 석궁에 의한 상처인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실제 그 거리와 그 석궁을 가지고 석궁 발사 실험을 해보자. 그것도 기각이 됐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이고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건지 왜 저희들 이해가 가지 않죠. 유죄 판결은 전적으로 피해자인 박홍우 판사의 증언이 옳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판사는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김 전 교수가 1.5m가량 떨어진 계단 위에서 조준 발사했다고 증언했다가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 조사에선 언제 맞았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배에 박힌 화살을 뽑아냈다고 번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진술은 다시 한번 뒤집혔습니다.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의 일지에는
팔이 복부에 맞고 튕겨 나갔다고 기록돼 있던 것입니다. 화살이 맞고 튕겨 나갔다니까. 김 전 교수 측은 세 차례나 진술을 번복한 박 판사 증언을 신뢰하기 힘들다며 박 판사를 다시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끝내 기각했습니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다른 증거만으로 충분하다고 봤고, 구체적으로 왜 인정을 안 해줬는지 그것까지는 재판부가 이렇게 다른 증거만으로 충분하다고 봐서. 박 판사는 왜 진술을 바꿨을까? 사라진 화살은 어디로 갔을까? 항소심 판결 후에도 의혹들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자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신에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된 사건인데 핵심적인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오해를 더욱더 키웠다. 시사투나잇 이명호입니다. 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이번 재판을 주관하는 판사들의 동료였습니다. 그런 만큼 이 김 교수가 요청한 증인 증거 채택이 설사 김 교수의 혐의를 벗겨내줄 정도가 아니더라도 조금 더 공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아쉬움이 남습니다.